재혼은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 돈, 네 돈, 우리 아이, 저쪽 아이, 이 모든 게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경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혼할 땐 서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 차, 예금, 부동산이 있죠. 이걸 혼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하고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되지 하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결혼 후에 생긴 자산뿐 아니라 그 자산에서 생긴 이자, 수익까지 공동재산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안명찬입니다. 오늘은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재혼하신 분들이 이건 생각 못했는데 하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도 통화도 해본 적이 없는 고객의 부인이 연락이 와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든 재정 관리는 남편이 해왔는데 이혼하게 되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니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인도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인이 본인이 관리해야 할 재정관리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이분의 이름을 다이앤 씨로 부르겠습니다. 다이앤 씨는 올해 48살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남편과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던 말투 하나, 습관 하나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결정적으로는 남편의 무책임한 투자 실패와 감정적인 폭언이 쌓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다현 씨는 이혼 후에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았습니다. 당시 큰애는 중학생, 작은애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다현 씨는 아침엔 출근 전에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학원 픽업, 숙제 봐주기, 각종 상담 등 진짜 하루도 본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을 달렸습니다. 막내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 처음으로 조용한 저녁 시간을 가진 다현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제는 나를 좀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간 어느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인 제임스 씨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씨는 3살 연상으로 본인도 7년 전 이혼한 아버지였습니다. 서로 공감대도 많고 대화가 편했고 무엇보다도 다현 씨가 처음으로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제 2년 정도 되었을 즈음에 제임스 씨로부터 우리 앞으로 둘이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긴 하지만 서로를 더 아껴주려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다현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콘도는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데 자식들이 혹시 유산 문제로 싸우지는 않을지, 내 아이들과 재혼한 남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내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자 다현 씨는 결혼보다 재혼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재혼하시는 또는 재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이앤 씨에게 조언을 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이앤 씨처럼 재혼을 하시거나 또는 재혼을 고민하시는 남녀 모두 꼭 유념하시고 챙기셔야 할 재혼 후의 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 돈, 네 돈, 우리 아이, 저쪽 아이, 이 모든 게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경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혼할 땐 서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 차, 예금, 부동산이 있죠. 이걸 혼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하고 뭐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되지 하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결혼 후에 생긴 자산뿐 아니라 그 자산에서 생긴 이자, 수익까지 공동재산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건 내 재산, 이건 공동재산이라고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혼전계약서, 즉 Prenuptial Agreement도 써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꼭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서로의 신뢰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결혼하면 세금도 어떻게 됩니까? 네, 함께 내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공동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같이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 별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그래서 이건 부부지만 별도로 보고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보통 세금 혜택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 쪽에 세금 문제가 있거나 빚이 많다면 별도 신고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신청할 것인가입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전 배우자랑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애니까 나도 공제할래 했다가 양쪽이 공제해서 IRS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로 인해서 새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인데요. 둘 중 한 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누구의 소유인지, 수익을 또 어떻게 나눌 건지, 배우자가 이 사업에 관여할 건지 아닐 건지, 이걸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망했을 때 빚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까지 같이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 계좌 정리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리를 안 하십니다. 공동계좌를 만들지 아니면 따로 관리할지 이건 부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활비용 관리용 공동계좌 하나, 개인 계좌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보통 깔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바로 수익자, POD라고 하는데 POD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Payable on Death라고 해서 사망하면 그 돈이 자동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어요. 전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꼭 바꿔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관리계좌입니다. IRA라든지 401k, 주식계좌 같은 투자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공동 투자할 건지 각자 관리할 건지,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건 특히 중요한데요. 배우자 간 증여는 비과세이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즉 공짜로 받았으니까 세금도 안 내겠지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팔게 되면 처음 산 사람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담당 회계사와 잘 의논하셔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계획입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재혼 과정에서 상속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자녀가 양쪽에 있고 재산은 섞여 있고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법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상하고 소송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유언장 작성하고 리빙 트러스트 준비하고,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자녀 배우자 각각 원하는 방식으로 법적 갈등을 피하고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 위임장, 어드밴스 디렉티브라고 하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결정할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위임장, 그러니까 듀러블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 못할 때 누가 내 돈을 관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 가족들이 싸우지 않도록 미리 설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증여관리입니다. 재혼 가정은 자녀가 많거나 각자 경제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첫째한테 집 줬는데 당신에는 뭐 줄 거야? 이런 얘기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간 증여 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만은 2005년은 한 사람당 $19,000, 부부는 $38,000입니다. 미리 나누어서 주게 되면 세금도 아끼고 자녀 입장에서도 덜 부담될 수 있겠죠. 단 작던 크던 자녀에게 전달한 증여 기록은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혼은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계좌 하나, 보험 하나, 계약 하나가 사랑을 지켜주기도 하고 가족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재산정리, 세금신고, 사업관리, 은행계좌, 투자자산, 상속계획, 증여계획과 같은 이렇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재혼전 상대 크레딧 상태를 점검하고 롱텀 케어에 대한 계획, 전 배우자와의 재정과 관련된 법적 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역시 미리 점검해 두고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결혼은 현실로, 재혼은 계약과 신뢰로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혼 후의 재정관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가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설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결혼생활 잘 준비하셔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